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하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해도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씩 시간을 단축하거나 이런 스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게 이렇게 괄호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괄호가. 빈 괄호가 주어진 문제들에서 좀 신경 쓸 게 이 괄호를 먼저 구할 것이냐, 구하지 않을 것이냐. 괄호가 하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기를 먼저 이제 구해주는 게 좋을 건데요. 이것도 전체적으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이 자료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것이냐, 정확하지 않게 구해도 될 것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빠르게 좀 스캔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요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들을 보면 안내 직원의 중요도는 중요도 평균보다 높다. 자세히 보시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들, 선택지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들이 뭔가 정확한 값보다는 전체적인 이 평균의 대소 관계를 파악하면 된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 중요도에서 안내 직원의 중요도 점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면 된다. 이런 것도 이제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파악할 때 여기를 X라고 두고 다 더해서 평균 구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항상 우리가 평균이란 주제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뭐 합을 이용하는 게 괜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는 편차, 가평균 이런 개념들을 이용할 수 있다. 계산상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편차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한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4.35를 기준으로 해서 편차를 쭉 적어 보시면 이게 435라고 생각하고 10 여기는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11 여기가 좀 많네요. 33 마이너스 11이 아니라 여기가 11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59 하면 여기는 24 이런 식으로 꽤 큰 값들이 쭈루룩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1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6.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우리가 안내 직원의 점수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고 하면 이것들을 다 더해서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슬쩍 보니까 어때요? 슬쩍 보니까 제일 큰 녀석들 항상 우리가 뭔가 좌우하는 녀석들을 봤더니 얘네들 뚝값 패고 나면 그죠? 당연히 편차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내직원을 빼면. 그럼 안내직원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4.35보다 더 낮은 값이다라는 걸 여기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도 저는 작은 스킬 하나하나를 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만 체크하면 이제 나머지 문제 푸는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안내 직원의 중요도는 중요도 평균보다 높다. 방금 계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옳지 않다.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고요. 교통 및 주차는 현상 유지 영역으로 분리된다. 자, 이제 2번부터 5번의 내용은 지금 어떤 영역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영역에 대해서. 이거 다 단순 계산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좀 편의상 일일이 하나하나 찾기보다는 4.35를 기준으로 미리 찾아 놓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계속 다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4.35 기준으로 해서 높은 것만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높다 머릿속에 4.35 기억해 주시고 높다 그 다음에 높다 이렇게 그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높은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4.37번 높은 거 높다. 그러니까 둘 다 높다면 우위 영역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높은 것들만 체크해 주시면 나머지는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금방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높은 것들만 쭉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3번 머릿속을 한번 검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자, 교통 및 주차는 지금 교통 및 주차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죠.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면 교통 및 주차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낮고 그러니까 점진 개선 영역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옳지 않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점진 개선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은 두 개다. 둘 다 낮은 걸 찾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면 둘 다 비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둘 다 비어 있는 것들 그렇죠. 이렇게 둘 다 비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점진 개선 영역에 들어가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니까 몇 개 있어요. 3개가 들어가죠. 3개가.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위 유지 영역으로 분류된 영역. 그러니까 둘 다 큰 거. 동그라미가 둘 다 있는 것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렇게 체크를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하나, 그죠? 이렇게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 4개라고 좀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항목의 수가 4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상 유지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현상 유지 영역으로 분류되는 항목 똑같은 식으로 이제 현상 유지 영역은 여기죠. 그러면 만족도는 높고, 그죠? 만족도는 높고 평균보다 중요도는 낮아야 되니까 만족도는 높고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쪽, 그 다음에 또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4개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시간은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선 처음에 빈칸 채우고 찾을 때, 하나하나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예쁘게 해주지 않았다면, 그죠? 표시를 예쁘게 해두지 않았다면 이걸 찾는데 꽤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풀고 다시 찾고, 이거 풀고 또 다시 찾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이제 경험이 쌓여서 이런 것들, 뭔가 어떤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높다, 낮다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느낌들은 미리 이렇게 한꺼번에 표시를 해두는 게 좋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하나의 요령으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좀 더 빠른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스타일의 문제에서 틀리면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꼼꼼하게 잘 풀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